안녕하세요. 2024년도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풀이입니다. 성인간호학 70문항풀이입니다. 본 영상의 제작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철포검사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소량 바른 후 해당 물질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부생검은 피부의 작은 조직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피부 질환의 종류를 진단합니다. 배양검사는 피부에서 채취한 샘플을 배양하여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감염성 피부 질환을 진단합니다. 우드램프 검사는 특수한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여 피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피부의 특정 상태나 피부 감염, 백반증 같은 특정 피부 질환을 확인합니다. 청크도 마른 포진 바이러스 감염인 예를 들면 단순 포진, 수두 진단에 사용합니다. SLE 환자는 자외선에 매우 민감하며 자외선 노출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긴 옷, 모자, 선글라스 착용 등의 피부 보호 교육이 필수입니다. 찬물 세수는 자극은 덜하나 직접적인 피부 보호 목적과 거리가 있어요. 파우더 바르기는 모공을 막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낮 시간 실외 활동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증상이 악화됩니다.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은 금지합니다. 자가 결정으로 중단할 경우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헤파린 투여 중 APTT가 과도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위험 징후를 묻고 있습니다. 헤파린 투여 시 치료 범위는 정상보다 약 1.5에서 2.5배가 한계치입니다. 3.5배 이상이면 과량 투여로 인한 출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정막 또는 결막 출혈은 헤파린 과다 투여의 징후로 잇몸에서의 출혈, 코피, 위장관 출혈, 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 과다는 출혈성 합병증이 가장 치명적이며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정 자료입니다. 선택지에서 부종은 출혈보다는 정체나 염증에 가까워요. 천은 감염과 관련되고 헤파린 출혈과는 무관합니다. 호흡수는 폐색 전증이나 호흡기 문제와 관련됩니다. 식후 혈당은 당뇨 관리 관련이며 해당 상황과 무관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지 또는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가볍게 어깨를 흔들어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 확인 후 대상자가 의식이 없다면 ABC, 즉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상처나 다른 부상을 확인합니다. 복강 내 출혈이 심한 경우는 체내 혈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신장으로의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변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24시간 소변량이 250ml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습니다. 선택지에서 말초혈관 이완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체액 손실은 오히려 말초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심정맥압 증가는 복강 내 출혈은 혈관 내 체액량과 중심정맥압은 감소합니다.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방법은 대상자가 아직 의식이 있고 숨을 쉬기 어려워하며 기침이나 말하기가 어려울 때 적용합니다. 대상자의 배와 횡격막 위 부위에 빠르고 강한 압력을 가해 기도 내 이물질을 밀어냅니다. 심폐소생술은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나 맥박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기도 폐쇄 상황에서는 대상자의 입을 강제로 열어 이물질을 확인하거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가락을 대상자의 입에 넣으면 이물질이 더 깊숙이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후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기침, 연하 반사와 같은 기도 반사가 미약합니다. 구강 내 분비물, 구토물 등으로 인해 기도 폐쇄와 흡인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옆으로 눕히는 자세 또는 머리를 옆으로 돌린 회복 자세는 기도를 개방하고 흡인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입니다. 선택지에서 하지 운동은 환자가 의식 회복 후 시행합니다. 인공기도 제거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바로흡이 가능할 때 시행합니다. 흉식호흡 유도는 회복 이후 적용합니다. 기침 자제는 틀렸으며 오히려 기침은 분비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PCA는 마약성 진통제 등이 사용되며 과용 시 오심, 구토, 진정,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오심은 가장 흔한 초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약물 투여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설정 용량 이상 사용했는지, 락아웃 기능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소변량은 탈수나 신기능과 관련됩니다. 오심과 직접적 관련은 적습니다. 수술 부위는 감염 여부 등은 중요하나 오심보다는 우선순위 떨어집니다. 수면 시간은 전신 상태 확인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통증 정도는 오심보다는 통증 조절 상태 평가가 목적입니다. 날록소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기량제로 오피오이드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빠르게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티바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주로 불안, 경련, 수면 장애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디곡시는 심부전 및 부정맥 치료에 사용됩니다.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로 통증 완화 및 부정맥 치료에 사용됩니다. 에피네프린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심정지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빈혈 환자는 산소 운반 능력 감소 때문에 종종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환자는 피로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 환자에게 절대 안정을 권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 수준 유지는 건강과 웰빙에 중요하며 완전한 안정은 근육 약화나 기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빈혈 환자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 증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량의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호흡곤란은 매우 흔하며 고통스러운 증상입니다. 이때 상체를 올린 자세, 반좌위는 횡격막 하강을 촉진하여 폐 확장을 돕고 산소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주관적인 숨참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세 조절은 가장 간단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비약물적 중재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실내 습도 낮춤은 건조해져 기도를 자극합니다. 실내 온도 높임은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킵니다. 혼자 있게 하는 것은 불안을 증가시켜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삼킴 곤란, 기도 흡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GERD 환자는 식후 바로 눕는 것을 피해야 하며 취침 2-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1시간 전은 너무 짧은 간격으로 야간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설명하면 꽉 끼는 옷 피하기는 복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소량씩 자주 섭취는 위 팽창을 방지합니다. 술, 담배 중단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보호합니다. 침상머리 높임은 야간 역류를 예방합니다. 레인자는 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비타민 B12를 흡수합니다. 전체 위절제수를 받은 환자는 위점막이 제거되어 레인자를 분비할 수 없게 되므로 비타민 B12의 흡수가 크게 감소하여 악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수술 후 출혈은 빈혈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악성 빈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악성 빈혈은 특히 비타민 B12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분 흡수 저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악성 빈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식도 정맥류 환자의 출혈 후 상태에 대한 우선 간호 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은 문맥압 상승이 원인입니다. 바소프레신, 옥트러타이드 같은 혈관 수축제는 문맥압을 감소시켜 정맥류 내 출혈 압력이 감소합니다. 지혈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관장 시행은 출혈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보과위 유지도 기도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해열제 투여는 천이 정상이므로 불필요합니다. 경구 수분 공급은 구토흡인 위험 있으므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식도 정맥류 환자의 출혈 후 상태에 대한 우선 간호 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은 문맥압 상승이 원인입니다. 바소프레신, 옥트러타이드 같은 혈관 수축제는 문맥압을 감소시켜 정맥류 내 출혈 압력이 감소합니다. 지혈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관장 시행은 출혈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보과위 유지도 기도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해열제 투여는 천이 정상이므로 불필요합니다. 경구 수분 공급은 구토흡인 위험 있으므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식도 정맥류 환자의 출혈 후 상태에 대한 우선 간호 중재를 묻고 있습니다. 식도 정맥류 출혈은 문맥압 상승이 원인입니다. 바소프레신, 옥트러타이드 같은 혈관 수축제는 문맥압을 감소시켜 정맥류 내 출혈 압력이 감소합니다. 지혈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관장 시행은 출혈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보과위 유지도 기도흡인 위험이 있습니다. 해열제 투여는 천이 정상이므로 불필요합니다. 경구 수분 공급은 구토흡인 위험 있으므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복강경 수술 후 합병증 중 감지해야 할 위험 신호는 복통심화, 황달, 발열, 구토, 창상 부위 감염입니다. 특히 황달은 담관 협착 또는 담즙 누출의 신호일 수 있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평생 저지방 시기는 초기에는 저지방이 필요하지만 평생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6개월 후 복귀는 보통 1, 2주 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6개월은 과도합니다. 8주간 항생제 투여는 일반적으로 수일 사용함으로 틀린 것입니다. 3일 절대 안정보다는 가벼운 활동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간성뇌병증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암모니아 등의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락툴로스는 장내 pH를 낮추어 암모니아를 이온화된 상태로 변환시켜 흡수를 억제합니다. 배변 촉진은 암모니아 배출을 가져옵니다. 관장으로 투여 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활동 격려는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복수천자는 암모니아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고단백 시기는 간성뇌병증에서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합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만성 간염 등에 사용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검사합니다. 당뇨병 관리 목표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케톤체가 소변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위해 지방을 분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혈당 수치가 매우 높을 때 발생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공복 혈당 목표는 일반적으로 70에서 130 mg/dL 범위입니다. 무작위 혈당 측정에서 3mg/dL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당뇨병이 잘 조절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식후 2시간 혈당 목표는 일반적으로 mg/dL 이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염 예방을 해야 합니다.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발톱을 둥글게 깎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깎아 피부에 자라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이 트인 신발은 발가락을 보호하지 못하며 상처나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로션을 발라 과도한 수분이 발가락 사이에 남아있을 경우 곰팡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섬유소는 장 건강을 증진하고 대변의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발암 물질의 접촉 시간을 줄여줍니다.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대장을 자극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저섬유소 식이는 결장직장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기 1번은 일반적으로 결장직장암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보기 2번은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결장직장암의 위험을 낮춥니다. 보기 4번, 신체질량지수 25kg/제곱미터는 정상치입니다. 보기 5번,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 규칙적인 운동은 결장직장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좌욕하는 것은 수술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보기 1번은 적절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과 회복을 돕습니다. 보기 2번은 배변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배변 완화제 사용이 필요합니다. 보기 3번, 병이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항문 주변에 압력을 가하고 항문의 정맥을 압박하여 치핵이나 다른 항문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기 4번, 섬유질이 적은 식단은 변비를 유발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일부는 유당의 민감성이 증가합니다. 보기 1번, 저잔류 식이는 소화가 잘 되고 잔여물이 적은 식품을 포함하며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기 2번,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만성적인 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철분 보충제를 통한 철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보기 3번, 카페인은 소화기계를 자극할 수 있으며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보기 4번, 소량씩 자주 식사하는 것은 소화기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 일반적으로 3.5에서 5.0 MEq/L 범위 내에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리듬 장애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보기 1번, 인의 정상 수치는 약 2.5에서 4.5 mg/dl입니다. 보기 3번, 성인의 정상 칼슘 수치는 약 8.5에서 10.2 mg/dl입니다. 보기 4번, 성인의 정상 나트륨 수치는 약 135에서 145 MEq/L입니다.
보기 5번. 정상적인 마그네슘 수치는 약 1.7에서 2.2 mg/dl입니다. 복부둘레는 매번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복수의 양 변화를 추적하고 적절한 간호 및 의료적 중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과 위는 복부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뇨제 용량을 조정하여 복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이뇨제 용량을 줄이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나트륨 식단은 체내의 물을 유지시켜 복수를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수분 유지를 증가시켜 복수 및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방광의상은 방광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방광 내부의 손상 부위로부터 혈액이 소변과 섞여 나오게 됩니다. 방광의상이 있을 경우 소변을 자주 보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토혈은 위장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요도 전립샘절제술은 요도를 통해 전립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로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복부 절개 없이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샘 조직을 절제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배뇨 장애가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시행됩니다. 경요도 전립샘절제술 후 방광세척은 수술 부위의 혈전 제거와 방광 내 출혈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돈요관이 막히면 방광 내압이 상승하고 방광 세척액의 유출이 제한되어 하복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 수술은 혈액 투석을 위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만성 신부전에서 시행됩니다. 자기 혈관을 이용해 동맥과 정맥을 외과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정맥에 고혈류가 유입되어 굵어지고 벽이 두꺼워지게 되어 나중에 투석 바늘을 여러 번 찔러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동정맥류를 통해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는 수술받은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혈류를 촉진하고 부종을 줄이며 동정맥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가 있는 환측 팔에서는 혈액 채취를 피해야 합니다.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서는 혈압 측정, 정맥 주사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동정맥류 수술 직후에는 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덤벨 운동을 격려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로감염 환자는 수분을 섭취하여 소변량을 증가시켜 소변을 통해 세균을 배출, 감염의 해결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등목욕은 감염을 악화시킵니다. 보기 3번 산성식품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4번 항생제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완료해야 하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조기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거나 감염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보기 5번 요로감염 환자는 정기적으로 소변을 보아 세균이 요로에 머무는 시간을 줄입니다. 요축 안판 탈출증은 척추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돌출되어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근 증후군은 다리 뒤쪽으로 당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하나의 다리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발끝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심계항진은 스트레스, 불안, 심장 문제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조목 변형은 손가락의 변형 중 하나로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발견됩니다. 부샤르 결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중수지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입니다. 헤베르댕 열절은 골관절염 환자의 지골말단 관절에서 발견되는 경골상 결절입니다. 리쉬 결절은 망막에 나타나는 작고 둥근 출혈성 병변으로 중심부가 희거나 창백한 병소입니다. 삼지창 결절은 손가락, 발가락의 말단부에 생기는 작고 압통 있는 결절입니다. 전술관절치 환술은 심한 관절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기능이 상실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관절, 슬관절에 많이 시행됩니다. 지속적 수동운동기구는 수술 후 무릎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장치로 환자의 무릎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치유 과정을 촉진합니다. 보기 1번 탄력붕대는 주로 붓기를 관리하고 지지를 제공합니다. 보기 2번 온스포는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보기 4번 외전베개는 주로 고관절 수술 후 고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기 5번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는 혈전 예방에 사용되며 기동성 증진보다는 혈류 개선과 혈전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석고붕대가 너무 꽉 조여 있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 무감각, 저림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손상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기 1번 붓기를 감소시키는 초기 치료에는 냉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침상에 걸터 앉아 다리를 아래로 내리게 하는 것은 이는 혈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보기 5번 석고붕대를 한 다리의 등척성 운동은 재활 과정에서는 중요하지만 현재 급성 문제인 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과 운동을 담당하는 4가지 근육군인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합하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전근개 목구술 후에는 수술 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벌리는 자세를 고정해주는 어깨 외전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돕고 재파열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오답 해설입니다. 팔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과도한 고정은 관절 구축 위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는 회복 초기에는 절대 금지합니다. 내회전 운동은 회전근 중 일부, 특히 경합하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깨 높이 이상 반복 운동은 재파열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금지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의 수근관, 찰팔 툰넬, 뇌를 지나는 정중신경, 메디안 너브이 눌려서 발생하는 말초신경 압박 질환입니다. 티넬 징후는 수근관 증후군이나 기타 신경 압박 상태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손목 정중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서 실시합니다. 만약 환자가 손가락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나 따끔거림을 느낀다면 티넬 징후가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알렌 검사는 손으로의 혈류와 관련된 검사로 주로 손의 동맥 순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커니그 징후는 수막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창백 반응은 특정 상황에서
피부가 창백해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지하수 검사는 어깨 문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환자가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팔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양성으로 간주됩니다. 활동 시 호흡곤란은 심박출량 부족을 시사합니다. 정상 박출률은 55에서 70%이므로 박출률 47%는 심부전 상태입니다. 심박수, 호흡수, 혈압은 안정적이므로 급성 악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환자의 주요 간호 문제는 심기능 저하로 인한 운동 내성 저하, 즉 활동 지속성 감소입니다. 보기 1번의 급성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혈 심부전 환자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유지를 증가시켜 부종과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준을 조절합니다. 양상추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신선한 채소로 심부전 환자의 식단에 적합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이나 흉통이 발생할 때 즉시 복용할 수 있는 응급약물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근어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원 교육 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흉통이 있을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하나를 혀 밑에 넣고 녹여 복용합니다. 복용 후 5분 이내 통증 완화가 안 되면 최대 3전까지 5분 간격으로 복용 가능합니다. 환자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으며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90%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소 투여를 통해 환자의 호흡 상태를 개선하고 산소 포화도를 정상화시킵니다. 보기 2번. 수액 공급은 환자가 탈수 상태이거나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 중재합니다. 보기 4번. 환자가 호흡곤란을 경험하는 경우 안과위보다는 반좌위 또는 좌위를 취합니다. 보기 5번. 코위관 삽입은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경우나 위 내용물 제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중성지방 정상 수치는 150 mg/dl 이하, mg/dl 이하입니다. 고중성지방 혈증은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보기 1번. 폐경기 이전에는 남성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기 2번. 당화혈색소 수치 5.8%는 정상 범위에 가깝거나 경계선 당뇨 상태입니다. 보기 3번. 허리둘레 90cm 이상은 복부 비만입니다. 보기 5번. 고밀도지 단백질 70 mg/dl은 정상 수치입니다. 스피로놀락톤은 이뇨제로 작용하여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 칼륨의 배출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칼륨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이 제공되지 않아 풀이를 생략합니다. 심전도 읽는 법을 익히세요. 심전도 그림이 제공되지 않아 풀이는 생략합니다. 심실조기 수축은 QRS는 넓고 기괴한 형태로 120mm보다 큽니다. 피파는 없습니다. 보상 강역은 완전 보상 강역입니다. 리듬은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리듬 중간에 조기 수축이 끼어듭니다. 기타 특징으로 TPE가 QRS와 반대 방향입니다. 좌심부전에서 심박출량 감소는 신장으로의 혈류량을 줄입니다. 신장의 역과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보기 1번. 복수는 주로 우심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체액이 복강 내에 축적되는 상태입니다. 보기 2번. 간비대는 우심부전에서 발생하며 체액이 정체되어 간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보기 4번. 의존성 부종은 중력의 영향으로 몸의 가장 낮은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심박출량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정 결과는 아닙니다. 보기 5번. 목정맥 확장은 주로 우심부전에서 관찰되며 혈액이 상체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목정맥이 확장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로 협심증의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심장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흉통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혈관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약물 사용 초기에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니트로글리세린은 개봉 후 효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기 2번. 니트로글리세린은 빛과 습기에 민감하므로 어두운 색상의 병이나 특수 포장된 용기에 보관합니다. 보기 4번.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은 흉통 발생 시 혀 아래에 두고 녹여서 흡수시킵니다. 보기 5번. 흉통 발생 시 첫 번째 복용 후 증상이 지속되면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추가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한 환자는 맥박수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이는 심장박동조율기의 설정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심장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심장박동조율기 삽입 부위는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심장박동조율기는 강한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압정이 발생 장치 등 강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장치나 환경에 가까이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번, 대부분의 심장박동조율기 배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5번, 심장박동조율기를 삽입한 후 몇 주 동안은 삽입된 쪽 팔에 과도한 운동이나 들어 올리기를 피해야 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 의존성 응고인자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항근고 작용을 합니다. INR이 5.0인 경우는 목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도하게 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K를 투여하여 와파린의 항근고 효과를 빠르게 감소시키고 INR 수치를 안전한 범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헤파린은 또 다른 종류의 항근고제로 INR이 높은 상황에서는 출혈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로 이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아트로틴은 항콜린제로 항근고 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5번. 프로타민 황산염은 헤파린의 항근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데 사용되며 와파린 중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초동맥 폐쇄 질환 환자가 통증이 발생했을 때 다리를 심장 아래로 내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말초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할 수 있으며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급성용혈 반응은 수혈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으로 수혈된 혈액이 수혈받는 사람의 면역 체계에 의해 공격받아 파괴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수혈된 적혈구의 급속한 파괴로 인해 환자는 고열, 오한, 빠른 심장 박동, 저혈압, 호흡 곤란, 황달 및 소변량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철분 짐적은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며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 급성 증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3번. 공기색전증은 혈관 내에 공기가 들어가 혈류를 막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혈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5번. 이식편대 숙주 반응은 조혈모 세포 이식 또는 장기 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면역학적 합병증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구강 내에 궤양이나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구강 내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기 2번.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효과가 있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는 피부와 점막이 예민해지고 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보기 4번. 신선한 샐러드는 미생물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면역력이 약화된 항암 치료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압 경고음은 인공호흡기 시스템 내에서 공기 누출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호흡기 튜브의 연결 부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튜브에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기침이나 심호흡은 흉막이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시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흉막천자 시술 시 환자는 보통 앉은 자세를 취하거나 측면을 향해 약간 기울어진 자세를 취합니다. 보기 2번, 시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청결한 드레싱을 사용하여 천자 부위를 덮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보기 4번, 한 번의 시술로 너무 많은 양의 늑막액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한 번에 1000에서 1500m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기 5번, 시술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을 최소화하고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폐 질환 환자에서는 기도염증과 기도의 과도한 점액 분비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객담의 양이 증가합니다. FEV1 수치가 50%인 경우는 중증 단계입니다. 보기 3번, 일회호흡량 증가는 COPD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인해 일회호흡량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보기 5번, 두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효과적 기도 정결은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산소화에 영향을 미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폐렴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으며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합니다. 보기 4번, 자발적 환기장애는 환자가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항결핵제는 1일 1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기 2번, 활동성 폐결핵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일부 항결핵제, 특히 리팜피는 소변, 땀, 눈물을 주황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보기 4번,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약물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몇 주 이내에 전염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염성 감소 여부는 배양 검사 등을 통해 의료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확진 전이라도 가능한 원인균에 대한 광범위 항생제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두통, 목의 경직, 오심, 구토, 선망, 진압력 상실과 같은 증상과 발열, 빠른 맥박 등의 사정 결과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의 수막, 특히 연질막과 지주막의 염증을 일으켜 뇌부종과 뇌척수의 흐름 장애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과위 자세에서는 정수리보다 머리가 낮거나 평평하게 놓이면 정맥 환류가 저하되어 두개내압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심한 오심과 구토가 있는 경우 구강으로의 수분 공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섭취량과 배설량의 측정은 환자의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보기 5번, 세균성 뇌수막염 환자는 빛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환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얼굴의 3차 신경을 따라 나타나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통증은 종종 얼굴의 한쪽에 국한되며 씹기, 말하기, 웃기, 바람이 닿는 것, 면도하는 행동 등과 같이 얼굴에 약간의 자극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도시 턱 부위에 겪는 극심한 통증은 3차 신경통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기 2번, 미각 상실은 3차 신경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 4번, 얼굴 신경마비나 다른 신경계 질환의 증상일 수 있으나 3차 신경통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발경화증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만성 질환으로 신경계의 염증, 탈수초화, 그리고 신경섬유의 손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다발경화증 환자에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방광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배뇨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다발경화증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중독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 진단이 아닙니다.
보기 5번. 다발경화증은 반사항진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불안정한 혈당 수치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리후두신경은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이 신경의 손상은 목소리의 변화나 성대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연하곤란은 갑상선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되도리후두신경의 손상보다는 수술 부위의 부종이나 기타 수술 관련 합병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강직은 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칼슘 수치의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보기 5번. 입 주위 무감각은 갑상선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되도리후두신경 손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부갑상선의 손상이나 제거로 인한 저칼슘 혈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안구돌출증은 눈의 노출을 증가시켜 눈이 건조해지거나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자외선 및 바람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기 1번. 안구돌출증으로 인해 건조해진 눈의 인공눈물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수면 시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안과 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5번. 안구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절제술 후 환자는 뇌하수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전해질 균형과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긴요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또는 뇌하수체 후엽 기능 부전으로 인한 단요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 유지되거나 과도한 수분이 소실되는 상태입니다. 요비중은 체내 수분 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보기 2번. 코풀기 격려는 뇌하수체 절제술은 종종 경비강 접근법을 사용하여 시행됩니다. 수술 후 코를 세게 풀면 수술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보기 3번. 안과 위 유지는 일부 뇌수술 후에는 두개 내압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머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테로이드 투여 중단은 뇌하수체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때때로 스테로이드 대체 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은 외이나 중이의 문제로 인해 소리가 내이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종종 귀지, 감염, 중이염, 이소골의 손상 또는 변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이러한 경우에 소리를 증폭시켜 내이로 더 많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성 난청은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중추성 난청은 뇌의 청각 처리 중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난청으로 보청기로는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성 난청은 실제 청력 손실 없이 청력 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심리적 또는 정서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보청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이 또는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청기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도성 난청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